이런 질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윤숙님이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거 굉장히 좀 실제 투자 정보, 꼭 필요한 정보 같은데 이거 지금 원장님이 굉장히 말씀하시고 싶어진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혹시 이윤숙님 오셨나요? 오셨으면 손 한번 오시진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50대이고 서울에 거주하시거든요. 이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좀 핵심적이에요. 예, 저는 오늘 아까 그 서두에서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부동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존재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 부동산 문제의 과학적인 해결 방법으로 가치투자법이라는 저 나름의 독특한 방법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투자는 이 답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재가치고 또 다른 축은 미래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윤 차장님이 지금 바로 이어서 저한테 쌤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바로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내재가치는 한마디로 토지가치입니다. 대지지분이 넓고 주택인 경우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적용이, 대지지분이 같은 지역, 같은 건물 평형일 경우 대지지분이 넓어야 되고 또 이유 불문하고 땅값이 평균치보다 올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내재가치, 제가 개발한 내재가치의 주된 요인이죠. 이건 지표로서 공시지가 변동률이나 우리가 지가 변동률 지표를 보면 다 공개됩니다. 땅지표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 관계상 이런 그래서 이 땅값이 꾸준히 올라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집값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도시의 성장 요인이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 소득 증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재정비 같은 이러한 나름대로의 기반 시설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확충이 돼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행정계획이죠.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이러한 네 가지가 받쳐줄 때 이유 없이 땅값은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까 또 얘기했었잖아요.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을 보면 이러한 성장 요인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 같으면 제주도, 그 다음에 이제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서울 같으면 강남 같은 이런 곳들이 상당히 받쳐준 나름대로의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좀 결론을 내리죠. 아까 이제 마침 신 교수님께서 그 인구의 증가, 우리가 이제 2030년, 35년까지 가구수 증가라든지 또 감안해야 되고 또 인구 이동, 가구 이동 방향을 보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아직은 우리가 1차 베이비 부머가 본격적으로 이동을 시작을 안 해서 이제 안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과 일본을 보면 그래요. 서울과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인구 이동이란 말은 가구 이동과 똑같은 얘기죠. 동의하시죠? 그냥 시간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방 소멸이라는 말처럼 일본에 보니까 한 80%의 지방은 인구와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지방이 살기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의 얘기는 살기 좋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슈퍼부동산은, 슈퍼아파트는, 슈퍼주택은 이런 개념이죠. 살기 좋고, 이거는 리빙이죠. 주거환경. 예컨대 교통이나 교육이나 편의시설이나 그 다음에 녹지공간 이런 것들이 좋은 주택을 살기 좋은, 우리는 리빙 주거환경이 좋은, 주거가치가 높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슈퍼주택은 살기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해서. 그게 뭐죠? 사기 좋은 바이죠. 바이. 투자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아까 투자 가치는 네 가지의 미래가치 지표를 보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를 얼마만큼 오를지는 모르지만 방향성은 알 수 있다. 쉬운 얘기를 하죠. 제가 말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분들에게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안 그러면 개인 얘기를 주관적으로 해. 객관적 기준이 있고 지표를 보면 미리 알 수 있고 그게 오늘 콘서트인데 그게 땅짓구에 오시면 제가 이제 아파트인 경우는 다행히 땅짓구에 오시면 이 투자 가치, 내재 가치, 미래 가치, 투자 가치가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만든 것인데 연구원이 고종안의 산집팔집이라고 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들어오시면 서울에 300가구, 그다음 서울에 200가구,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에 300가구, 지방에 500가구 이상 각 7,000가구 단지에 투자가치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것들이 유차장님께서 다행히 이걸 기억을 하시고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유일하게 지금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땅집구에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라.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답이 서울의 소형의 주택을 지금 매입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건 잘한 것이다. 다만 서울도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서울도 인구와 소득과 인프라와 여기 GTX, KTX하고 앞으로 9호선 연장선과 지하철이 개통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설명 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봐서 그런데 제2의 이제 강남보다는 저는 제2의 제3의 강남을 찾아라. 강남의 인접지를 찾아라. 그 다음에 소위 미래 부촌이 되는 이런 지역들의 소형의 주택을 매입해서 은퇴 후 또는 노후 준비로 삼는다면 이런 매우 효과적이고 스마트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상 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 지금 말씀하신 데 중에서 그러면 그 미래 제3의 강남이 되는 제3.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한 한 군데씩만 꼽아주시죠.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의차장님 그러니까 저는 시간 때문에 좀 주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걸로 그냥 계속 그래요. 오늘 지난번에는 이걸 못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의차장님이 아마 기억을 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생각만 할게요. 첫 번째 이 네 가지 요건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강남권 하게 되면 강남 서초 송파잖아요. 근데 제2강남은 어디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저는 두 가지 강남구에 인접한 곳은 성동구로 보여져요. 그다음 서초구에 인접한 곳은 우선 이게 인접성 효과라고도 하고 부동산 이걸 낙수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강남구에 인접한 동작구가 요즘 많이 움직이죠. 사당과 이수와 이런 쪽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분 이게 땅쪽구에 와서 보시면 얼마나 움직였는지 알아요. 이런 지역이 비교적 인접한 효과도 되죠. 그 다음에 서초와 인접한 거, 강남과 인접한 거는 성동구예요. 꽤 많이 움직였다라는 것이고 송파와 인접한 곳은 광진구하고 강동구예요. 강동구가 거의 4분의 1 갈 정도로 많이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좀 한다는 거는 광화문을 도심을 중심으로 보면 물론 이제 광화문과 마포가 많이 움직였지만 이제 용산과 저는 동대문과 서대문 쪽을 유망하게 봅니다. 소위 사대문 아니죠. 이 답은 사대문 아니죠. 지도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관문 효과라고 해서 얘기를 더 해도 됩니까? 시간이 안 나요. 조금만 더 해주시죠. 저보다 사실은 신 교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이게 더 유익할 것 같은. 어쨌든 이 말도 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가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의 관문이 어딘가를 잘 보세요. 서울의 광역지역이 3도시과 7개의 광역지구를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땅집구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다시 본다면 그렇게 보면 광명이나 성남이나 하남이나 그 다음에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와 서울이 맞닿아 있는 곳이고 광역개발의 중심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과천과 인덕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5군데가 있죠. 이렇게 서울의 중심 생활권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인데요. 이런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 부촌 지역이라고 또 있어요. 그 될 만한 것들이 제가 작년에 트렌드쇼에서 발표를 해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죠. 지금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중산층이나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우리는 목표가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부촌 옆으로 가야 돼요. 오지 말라 그래도 우린 가야 돼요. 어쨌든 가야 돼요. 이거 웃으셔야 되는데 반응이 제 말 이해하시죠? 우리는 부촌이 될 만한 곳을 어쨌든 그곳을 찾아서 가야 우리가 가면은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을 갑니다. 또 우리가 가면. 근데 우리는 또 찾아가야 됩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 조금 더 들어가면 돈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땅 짓고에 저희 구조관의 사치 팔찌가 오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다 이 중철입니다. 네, 저희도 장사를 좀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하시죠.